네, 독서 라이브. 오늘은 3시에 돌아왔습니다. 어제 이제 10시에 한 거는 독술 라이브. 혼자 술 먹는 방송이고요. 오늘은 독서 라이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원래 현근택의 킹스맨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저희 작은 아이가 코로나 밀접촉 투자가 돼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자가격리까지는 아닙니다. 저는 뭐 백신 접종을 다 끝냈기 때문에 뭐 활동을 해도 되는데, 혹여나 지금 뭐 현근택 대변인이나 조성환 의원이나 캠프에서 맹활약하고 계시고 있어서 제가 괜히 이게 누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가지고 좀 쉬는 게 좋겠다. 안 그래도 지금 뭐 박빙 승부로 가고 있고, 현근택 대변인은 뭐 에이스 아닙니까? 에이스인데, 에이스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뭐 자가격리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현근택 킹스맨을 쉬는 걸로 했는데, 그래도 그냥 말없이 쉬면,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분노할까봐, 제가 그래도 또 팬서비스 차원에서, 방송을 그냥 오늘 독설 라이브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독설 라이브는 이제 뭐 매일 방송을 저희가 하겠다고 제가 공표를 했기 때문에 독설 라이브뿐만 아니라 돌멩이 TV에서 방송을 하루에 한 개씩은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도 때도 없이 방송을 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연휴도 안 쉽니다. 연휴 때도 방송을 할 거예요. 시간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연휴 때는 위아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뭐 좀 바쁩니다. 뭐 낮에 좀 방송하기에는 제가 좀 무리가 따를 것 같고, 뭐 저녁 시간대나 조금 여유가 있는 시간에 제가 1시간 정도는 연휴 때도 정치는 돌아가니까 방송을 해야죠. 그래서 방송을 연휴 때도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밖에 없을 거야, 연휴 때 방송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고마운 줄 알아. 연휴 때 방송 안 하면 심심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뭐 제 여동생이 그러대요. 좀 중독성이 있다고. 독설 라이브를 보다가 안 보면은 뭔가 허전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동생이라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따르는 친님 지금 오셨는데, 동생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뭐 꼭 제 방송이 아니더라도, 중독성이 있어, 방송이라는 게. 뭐 일일 연속 그게 그렇잖아요. 뭐 뻔한데, 어떤 결말로 끝나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계속 빨려 들어가는 그 마력. 그게 이제 중독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차피 제가 빵빵 터트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 다음에 뭐 캐스팅을 화려하게 할 수도 없어. 그렇다고 뭐 CG를 쓰고 뭐 화면빨로 나갈 수도 없어. 저 혼자 나와서 죽자사자 떠드는 거 외에는 저희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질긴 놈이 이긴다. 그래 인해 전술로 하기로 했습니다. 뭐 인해 전술은 아니죠. 혼자 하는 거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한 놈이 악착같이 한다. 요 전술로 우리 돌멩이 TV가 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매일 방송을 보내드릴 거니까요. 너무 심심해 하시지 마시고 하루에 1시간 독성 라이브와 함께하면서 저와 함께하면서 정치 돌아가는 얘기들 어떻게 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고 또 살면서 힘든 얘기들 나눠보고 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를 뭐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뭐 좋은 일이라 드디어 홍남기의 저주에서 다음 달에 벗어날 것 같아요. 제가 드디어 운때가 트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대운이 트였어요. 우리 건진법사님은 아니어도 우리 동네 스님한테 작년에 어머니랑 어떻게 우연히 절에 갔다가 스님이 사주를 보시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재미삼아 한번 봤어. 그랬더니 재작년입니다. 벌써 작년도 아니고. 제가 근데 50살 때였는데 우리 나이로 이제 52살이 되면 이제 트인다. 빵 터진다. 언제 터지느냐? 봄에 터진다. 그랬습니다. 그 스님이. 그러더니 뭐 어느 정도 맞았어. 다른 건 안 맞았는데 트이는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트여봐야 하는 거고 2년 동안 개고생한 건 맞았어요. 2년 동안 개고생을 할 것이다 라는 악담을 했는데 현실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덕담을 한 것도 현실이 되면 뭐 용한 분이시고 악담만 현실이 되면 진짜 짜증나는 거지.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설이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오는 거잖아요. 트입니다. 이제 비즈니스가 트이고 봄에 제가 대운이 트인다는 걸 대단히 기분 좋게 생각했어요. 일단 뭐 잘 될 거란 얘기 들어서 기분 나쁠 거 없잖아요. 근데 왜 기분 좋게 생각을 했냐면 뭐 제 개인적인 제 사업이야. 제가 잘하면 잘 되는 거고
올 봄에 잘 될 거다. 제가 올 봄에 저한테 잘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있겠는데 뭐 그 별 필요도 없고 돈은 많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대선이 있잖아요. 3월 9일에 봄에 그죠 이제 꽃망울이 툭툭 터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무렵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대운이 트여요. 근데 제가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이재명을 제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운이 트인다는 건 이재명도 대운이 트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냥 괜히 그런 식으로라도 제가 뭐 아주 요즘에 뭐 저기 그 뭡니까 이게 법사님들이 하도 판을 치는 세상이어서 저도 옛날에 있었던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다 잘 될 거예요. 전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대략 20분쯤 그래도 이제 3시에 하면은 제가 뭐 밤에 할 때는 갑자기 하니까 이걸 제가 편성표를 올려놓을게요. 매주 좀 들쭉날쭉 하는데 이번 주도 이제 내일도 제가 이제 3시에 방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일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으로 홍남기의 저주를 벗어나기 위한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밤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10시에 해야지. 이렇게 할까? 하루는 10시, 하루는 3시. 그러면 이제 어디가 더 잘 되는지 좀 파악이 되잖아. 한 2주만 돌려보면. 예, 그러니까 또 편성표를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면은, 그거 보고, 방송, 미리미리, 이날 하는구나. 이 시간에 하는구나. 예, 보시고, 방송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삼형제 마음님, 오늘도 변함없이, 1번 대기로 들어오셨습니다. 꽃병기술자님, 고향 가시는구나, 벌써. 그치, 오늘쯤 출발하시는, 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쯤 출발하셔야 고생을 좀 덜 하죠. 그래서 가셨습니다. 따르릉채님, 오셨고요. 따르릉채님도 오셨습니다. 제 동생이죠. 조카도 와요. 조카 바쁜가? 어제는 왔던데, 오늘은 안 오네? 어젠가? 그저께 왔습니다. 별 재미가 없나 보죠. 그리고 또, 외삼촌이 욕지거리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다. 조카야. 저도 이제 신경 쓰이죠, 아무래도. 조카 이름이 왔다 갔다 하면은 욕이 나오다가도, 이걸 해도 되나? 제 나름대로 이제 자기 검열을 해야 돼. 그래서, 와주면 뭐 조회수엔 도움이 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말은 바로 하자님. 천재는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바보는 대중 앞에서 침묵을 한다. 천재는 대중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바보는 대중 앞에서 화를 낸다. 뭐 누군지 아시겠죠? 어떤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인지 여러분도 충분히 아실 만한 내용으로 좋은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광야의 핑꽃님, 사법부가 얼마나 입법부를 개똥으로 봤으면 정경심 교수를 4년이나 이 얘기 이따 처음에 좀 할게요. 욕하고 시작하게. 짜증나. 아침부터 종이접기 선생님, 오늘도 변함없이 오셨고요. 물량공세, 꽃병 물량이 근데 없어. 물량공세라고 인해전술도 아니고 물량공세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몸빵작전, 몸빵전략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희님, 오늘 현근택님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은 쉬기로 했어요. 현근택님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좀 문제가 있어갖고 괜히 이게 코로나가 캠프에 퍼져버리면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만에 하나 지금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건너야 되는 바람 소리만 들려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뭐 한 달 정도 뭐 한 40일도 채 안 남았어요 지금. 40일 정도 남았겠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목님, 최한옥 살리기. 뭐 제가 죽었나요? 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죠 제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종님, 오셨습니다. 정경진 교수님 짜증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조기적기 선생님, 무조건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요. 저도 이긴다고 생각해야 돼. 지면 왜? 언젠간 이겨, 우리가. 언젠간 이기겠지. 뭐, 선거를 영원히 할 건데,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존재하는 한은. 그래서,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고, 제가 어제 방송 때 이제 그 말씀을 주로 드렸는데, 오늘도 또 여론조사 있습니다. 여론조사 거의 매일 나오니까, 매일 체킹을 해드릴게요. 별로 신경 쓸 가치가 없어.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이제 글도 썼어요. 느티나무님도. 막 들어오셨습니다.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에 방송한 내용으로 제가 글을 좀 썼어요.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지금 여론조사를. 어차피 제가 이제 기름종이 선거다 그랬습니다. 이번 대선이 59대 49, 51대 49 싸움이다. 그러니까 1, 2% 차이는 아무도 몰라요.
선거일날 3월 9일날 비가 내리면 그것 때문에도 당선자가 바뀔 수 있는 차이야 솔직히.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지금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이 보수와 진보 양 진영으로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보수가 주류 세력이었잖아요.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래 사실 거의 주류 세력이었어 계속. 끊임없이 5년 전만 해도 주류 세력이고 지금도 주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집권을 하고도 안 되잖아. 180석을 가지고도 헤매는 이유가 물론 뭐 민주당이 어리비리 해가지고 그러는 문제도 있습니다. 무능력해서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항이 어느 정도예요? 오늘 뭐 정경심 교수 얘기로 좀 시작을 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징역 4년? 그 다음에 동양대 PC 이거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거 객관적으로 사실상 다 확인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기각됐어요. 징역 4년을 고스란히 살게 된 거야. 그래 위조를 했다 치자 씨발. 100번 양보를 해가지고 정경심 교수가 그 잘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를 했다 치자. 그럼 김건희는 이게 4년인데 지금 뭐 조사나 했어요? 그 허위 그거는 인정도 했어. 허위 학력 관련해서는 허위 경력 관련해서는 본인도 인정을 한 문제입니다. 근데 검찰에서 소환이라도 한 번 했어 지금? 응? 동양대 표창장이 4년이면은 김건희 학력 위조는 40년이야. 징역 40년. 아니 이게 뭐 참 뭐 몇 년 전 일도 아니고 김건희 씨 이게 허위 이력 문제 한 달 전 일이에요. 한 달 전에 지금 공방전을 한 거야. 한 달 전에 이거 가지고 대한민국 시끌시끌했어. 그리고 윤석열이 지지율이 25%까지 떨어졌어요. 제일 많이 떨어진 게 25%까지 떨어졌었어. 응? 그 정도로 온 국민이 분노했던 사안이에요. 어떤 게 더 중범죄입니까? 응? 도양대 표창장을 딸을 위해서 위조한 문제하고 응? 자신이 허위 이력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취직을 한 문제하고 사기적은 명백히 업무방해 사기 뭐 여러 가지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어떤 게 더 중범죄예요? 그리고 한 건이야? 지금 100번 양보했어요. 이건 100번 양보입니다. 제가 뭐 그걸 인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도양대 표창장은 저는 위조할 이유도 없고 위조할 가치도 없고 그죠? 위조할 시간도 없었다고 봐요. 정경심 교수가 그걸 뭐하러 위조를 해? 그리고 조민양 지금 보세요. 뭐 어느 대학 어느 병원을 가든 다 합격을 하잖아 지금. 근데 그것도 병원도 취직조차 못하게 하려고 이거는 위헌이야 위헌 인권유린입니다. 응? 조민양이 뭘 잘못을 해가지고 부산대 의전원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동양대 표창장이 뭐 합격과 그죠 함락의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다.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근데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오냐고. 사모펀드 건과 관련해서는 뭐 이미 무죄가 나온 것이고. 응? 그러면은 그리고 대한민국이 뭐 법치국가고 엄격한 그런 법률 적용을 하는 나라라면은 그럼 김건희 똑같이 하자 이거예요. 응? 최소한 4년은 집어넣자 이거야. 어제는 최은순 무죄로 석방을 하고 오늘은 정경심 4년을 유죄로 때리는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게? 응? 이게 정상적인 나라예요? 유검 무죄 무검 유죄야?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저는 뭐 민주당 그렇다고 뭐 민주당이 다 잘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 법조 카르텔 뿐만 아니라 이제 재벌들 여전히 뭐 10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보수 정치인들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 이게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 이 사람들이 반세기 이상 거의 70년 됐죠 이제 거의 7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그 주류를 자처하고 기득권을 대를 이어가면서 2대, 3대까지 이제 벌써 3대까지 내려왔죠. 3대까지 대를 이어가면서 기득권을 누려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무너질까요? 선거 한 번 이겼다고? 촛불 한 번 들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는 이 역같은 세상을 어떻게든 한번 뒤집어 엎어보자 라는 청운의 꿈을 품은 지 30년이 됐어. 30년. 그리고 감옥도 2번 갔다 왔습니다. 뭐 청춘을 송두리째 바쳤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누가 훈장을 줬어, 표창장을 줬어, 월급을 줬어. 예? 제 몸과 영혼과 돈을 다 갈아 넣으면서 30여 년 동안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물론 뭐 최근 5년에는 사실 뭐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뭐 5년은 빼야 되겠다. 별로 안 갈아 넣었어. 조금밖에 안 갈아 넣었습니다. 근데 뭐 적어도 25년 정도는 갈아 넣었어요. 진짜 요만큼 변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도 대한민국이 성장을 한 것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민주정부 20년, 30년 이어가면서 진짜로 적폐를 청산을 하고 나라 같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뭐 저도 꿈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즐겨야 돼. 좀 더 악랄해야 돼. 제가 그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박근혜 때 우리 선거 졌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간발의 차이로 졌죠. 뭐 저는 그때 부정선거라고, 어떻게 투표 결과가 516이 나옵니까? 51.6%.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도 몇 년 싸웠어요. 그때는 이제 감옥은 안 갔는데, 어쨌든 감옥 갔나? 감옥은 안 갔다. 그리고 또 압수수색 당하고 막 그래갖고, 에이씨,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뭐 본의 아니게 지금 이러고 있는데, 뭐 당시 열심히 싸웠어. 그 부정선거나 다름없지. 근데 그때 뭐 그런 양반들이 있어. 막 나라가 무너진 듯이. 그죠? 이제 세상이 다 끝난 듯이. 근데 세상이 끝났나요? 지금 우리 이렇게 건재하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여러분들 그런데 좌절하실 필요도 없고 절망하실 필요도 없고, 아니 뭐 그래 이번 만약에 만회하나? 우리 선거 졌어. 그럼 다음에 이기면 되지. 5년 뒤에. 뭐가 걱정이야? 근데 진리도 없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여론조사에 오락가락 시비가 엇갈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져요. 절대 그러면 집니다. 그 뒤에 제가 좀 판세 분석 얘기할 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우리가 진득하게 묵직하게 소처럼 앞만 보고 가면 돼요. 그런 후보도 마찬가지야. 제가 어제 뭐 그 캠프에 대해서도 좀 쓴소리를 했는데, 뭐 일희일비하고 우왕좌왕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저 진보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론조사 매일 나오는 것이, 어제 뭐 1% 이기면 오늘 1% 졌어. 우나? 나라 망했나? 오차범위라는 게 왜 있어요? 오차범위라는 게. 사실 오차범위라는 데이터 자체도 지금은 신뢰하기 힘들 정도로 여론조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형국이어서, 더더욱 저는 우리가 더 여론조사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세가 딱 나와요. 제가 뭐 아까 그 말씀드렸는데 51대 49야. 이 판세는 우리가 51인지 이재명이 51인지 윤석열이 51인지 요 차이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결국 2%야. 2%가 아니죠. 윤석열 거 1%를 뺏어오면 2%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지? 1% 차이입니다. 1%. 50만 표도 안 돼. 1%면 1% 싸움이에요. 응?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9일 날 날씨가 흐리냐 더우냐 비가 오냐 눈이 오냐 이거에 따라서도 대선 판세가 바뀔 수 있어. 그죠? 아무래도 비가 많이 내렸어. 그러면은 노년층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죠. 그리고 젊은 층도 또 20대 투표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응? 귀찮으니까 안 가거든. 노인들은 힘드니까 못 가시고. 응? 그거 50만 표가 돼요. 그게. 그 날씨가 또 너무 좋아. 너무 좋으니까 야 놀러 가자 이래갖고 또 투표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투표율도 큰 차이가 있어요. 지금 저 뭐 여론조사 해보면은 뭐 심지어는 후보들 지지율 합계가, 지지율 총합이 뭐 95%가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치? 투표율이 어떻게 95%가 나와? 결국 이제 80% 정도면 되는 건데 80%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뭐 95%가 나와. 그럼 15%가 거품이야. 그런 여론조사가 어떻게 신뢰가 돼요? 전혀 신뢰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 가면 돼.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오늘 그런 글을 썼어요. 한 방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 한 표가 필요한 때다. 한 방에 해가지고 뒤집어 보겠다. 이런 생각 할 필요 없어. 뭐 묵직한 거, 뭐 부동산 한번 팍 세게 때려주면은 표가 우르르 쏟아질 거야. 절대 안 그렇습니다. 유권자 편성이 끝났어요. 그 제가 MBS 조사가 오늘 오전에 나왔기 때문에 MBS 조사 분석을 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오실 분들 다 온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제 소식들, 아까 정경심 교수 소식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이 분노를 이 원한을 나의 어떤 그 정치적 원동력, 에너지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정경심 교수님한테,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한테 참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결국 이 두 분의 명예를 회복하는 건 뭐겠습니까? 대선 승리죠, 대선 승리. 이 분노를 조직하라. 응?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 응? 김건희는 왜 무죄고, 정경심은 왜 유죄인가? 응? 이런 썩어빠진 세상, 응? 이런 불공정한 세상을, 그죠? 우리가 뒤집어 엎자, 이재명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승리의 원동력으로 해서, 그죠? 분노를 승리의 원동력으로, 우리 다시 일어서야 돼. 예. 그리고 뭐 조국 전 장관님이 이 방송 뭐 보고 계실 리는 없지만은, 만약에 보고 계시다면, 힘내세요. 그 더 싸우셔야 돼. 뭐 지금도 페이스북에서 막, 진짜 온몸이, 몸과 마음이 다 만신창이가 됐겠지만, 페이스북에서 열심히 싸우고 계시더라고. 계속 하셔야 돼. 이제 더 싸워야 돼. 재판 끝났잖아. 예, 윤석열하고, 예, 윤석열이 죽나 내가 죽나. 뭐 김건희가 또 조국 장관까지 소환을 해가지고 헛소리를 뻑뻑 해대잖아요. 이거 화 안 나? 응? 이대로 무너질 거야? 조국 전 장관님께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싸워야 돼요. 숨는다고 해결 안 돼. 그지? 그다음에 조민양도 뭐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겠지만, 그죠? 좌절하지 말고 더 용기 있게 싸워. 언젠가 웃으면서 이 날을 기억할 날이 올 겁니다. 제 자신을 합니다. 자신을 5년 뒤에 보자고. 제가 뭘 하고 있나? 지금은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청기 누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왔어. 필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다 왔습니다. 몇 년 전에 다 왔어요. 이재명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다 와 있어, 저한테는. 네,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제가 또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모든 지도자에게는 부활의 신화가 있어요. 부활의 신화. 그게 꼭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도, 저는 고대 정치 지도자였다고 봅니다. 예수님도. 그 부활이라는 거는 하나의 상징이야. 메타포야. 은유야. 그지? 진짜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정말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가 그것을 극복해내면서 정말 만민의 신의 아들이 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신화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문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좀 노무현 전 대통령 많이 그런 부활의 과정들 많이 겪었죠. 몇 번 죽었다 살아났다. 이건 뭐 목숨이 죽었다 살아났다가 아니라 그 정치적으로, 그죠? 부산에 나가서 뭐 낙선도 해보고, 뭐 또 후보가 됐다가도 막 여론조사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후보 단일화까지 가고, 뭐 이런 고비들을 수없이 헤쳐나가면서 결국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도 부활의 신화가 있죠.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 김부선권으로 얼마나 간단 신고를 겪었고, 또 심지어는 이제 대법원에까지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허위사실로 대법원까지 가갖고, 진짜 뭐 대선은커녕 패가 망신할 한 상황까지도 몰려갔다가 부활해서 살아났어. 그래야 지도자가 되는 거야. 응? 그건 지도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통과 의례입니다. 통과 의례예요.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은 2번이나 죽을 거비를 넘기셨고, 그래서 조국 전 장관도 지금 이제 부활의 신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이 부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은 대단히 힘듭니다. 고통스러워, 괴로워.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야 진정한 국민의 지도자로서 재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정경심 교수가 좀 건강도 안 좋으신데 채리창 감옥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지시겠죠. 가슴이 찢어지죠. 뭐 아무 상관도 없는 저도 가슴이 아픈데 본인은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이겨내야 돼요. 이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유권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조 장관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감옥 보내고 그때 당당하게 돌아오세요. 뜨겁게 맞이해 주리라고 국민들이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 말씀은 이 정도 드리고요. 토론에 참 이게 이제 뭐 열심히 지금 잔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윤석열 얘기를 뭐 먼저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그 양자 토론회는 불발이 됐죠. 불발이 됐습니다. 법원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양자 토론 불발이 됐는데, 윤석열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제안을 했습니다. 31일에 1대1 토론을 하자. 전격 역제안을 했습니다. 그죠? 이거 뭐 빤하죠. 토론할 거면 사자 토론하면 안 돼? 네가 더 유리하잖아. 그지? 아니 심상정 후보나 뭐 안철수 후보나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이렇게 다자 토론회가 이루어지면 다 1등을 공격하게 돼 있어. 근데 지금 뭐 어쨌건 이재명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잖아. 그리고 알게 모르게 뭐 이른바 야권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러저러하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뭐 그리고 안철수 후보하고는 뭐 단일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지금 분위기 봐가지고는 안 할 가능성이 높지만은 그죠? 안철수 지지율이 이제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쉽지 않지 않겠나. 더 빠져야 되는데 뭐 예컨대 5% 이하 막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또 5% 이하라면은 윤석열이 실익이 없어. 아무리 박빙승부라도 그게 다오라는 법도 없고 표가. 그래서 뭐 단일화 가능성이 뭐 그닥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건 원팀이잖아. 안철수랑 오세훈이랑 후보 단일화 했잖아. 그러면 어쨌건 1대 3의 싸움이야 지금 구도가. 뭐 심상정 후보가 사실 뭐 진보 쪽이라고, 진보 정의당 이라고 뭐 말은 하지만 지금 최근에 보여준 행보를 보면은 그죠?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을 공격할 것 같지는 않아 별로. 그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것 같아. 그럼 사자 토론이 훨씬 유리한데? 왜 안 해? 응? 그래서 지금 이거 양자 토론하자 이거 던진 거는 제가 볼 때는 그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이제 꼼수 쓰는 거예요. 토론을 자꾸 이제 피해 나간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나는 토론할 생각이 있는데 안 한다. 뭐 이재명 후보 쪽에서 뭐 이런 잔꾀를 부리는 거지 지금. 잔꾀를. 나는 토론 피하는 게 아니다. 양자 토론이라면 할 수 용의가 있다. 라고 잔꾀를 부리는 거고, 양자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자 토론을 왜 못하나? 그지? 혼자 토론도 하지. 그런 잔꾀를 부리는 건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방송을 통한 토론은 좀 어려운 상황이죠. 방송 횟수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지상파 3사 토론을 양자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양자 토론을 방송국에서는 못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성일종 TV 토론 협상 단장은 국회 혹은 제3의 장소를 잡아서 양자 토론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원 가처분 결정 취지는 방송사 초청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방송사 초청이 아닌 양자 간 합의에 의한 토론회 개최는 무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양자 토론이 방송사가 아니라면 지금 토론회가 가능한 것으로 유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거고, 성단장 주장은, 성일종 단장의 주장은 이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당 요청을 저희가 받았던 것이기 때문이다. 방송 3사 공동중계가 아니고 양자 토론하면 문제가 없지 않나.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도 양자 토론을 하기로 했다. 이러면서 양자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 3사에서 양자 토론하면 그지? 온 국민이 다 보게 되고 윤석열이 이제 개망신을 당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위험성이 있죠. 저는 뭐 크게 그렇게 기대는 안 하는데 뭐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자기 스스로들 자신이 없는 거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법원에서 판결이 이렇게 나왔는데, 야 양자 토론을 계속 피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되면 사자 토론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자 토론을 했다가는 그것마저도 사실 지금 자신이 없는 거야. 제가 윤석열 후보가 훨씬 유리한 구도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솔직히 그것도 지금 자신이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낸 게, 그렇다고 토론을 사자 토론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 토론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완전히 토론을 회피하는, 그죠? 그럼 이것도 지지율에 영향을 줘요. 이거 중요한 문제야. 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 2%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1, 2%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예요. 이 정도 되면은. 그죠? 1, 2%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 토론을 회피하는 것만으로도. 뭐 토론을 해도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고요. 1, 2%는 영향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회피하는 모양새를 만들고 싶진 않은 거야. 그래서 어떤 머리를 굴린 거냐? 뭐 국회나 이런 데서 하자. 방송에서 중계를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뭐 YTN이나 뭐 이런 데서 중계를 하겠지. 그죠? 그럼 하면 되지. 그죠? 민주당에서 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저는 뉴미디어 중계를 열면 된다고 봐. 이번에 3%가 뭐 나라 살렸다 얘기 있잖아.
이제 뉴미디어를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이번에 김건희 7시간도 유튜브 합동방송으로 진행을 했는데, 뭐, 동접자가 뭐 수백만에 달했어. 해볼만해. 예? 무슨 공중파 3사에서 하는 것만큼은 뭐, 물론 안 되겠죠. 근데 하지만 두고두고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저는 차라리 뉴미디어 토론을 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하고 다 열자 그래요. 보수 유튜브, 진보 유튜브 다 열자. 물론 뭐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혼란스러우면 안 되겠지만은 뭐 방역 문제도 있는데 하여튼 적절한 선에서 뭐 10개 뭐 뽑든지 시청률이 나오는 대로 그냥 붙자고, 그죠? 그걸 계속 하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그래 요 정도는 받자 해가지고 이제 들어올 거야. 3프로TV 나왔듯이 그러고 들어오면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1% 싸움이기 때문에 해볼만 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토론회가 우리가 또 이런 기대도 좀 조심해야 돼. 제가 이거 누차 말씀 좀 드렸는데 그 7시간 김건희 7시간 녹취록 공개되면은 막 윤석열이 그냥 다 망가지고 끝장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25%선은 절대 안 무너져. 이거는 보수 콘크리트 중에서도 철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25%는 철근이다. 철근 콘크리트인데 철근이 한 25% 함량 정도가 된다고 봐요. 거기에 이제 한 5% 정도 콘크리트가 이렇게 좀 묻어 있는 거야.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지율 25% 이하로 내려가기 어렵다. 근데 김건희의 아이빌리브 그 동영상 때 기자회견 때 그때 25%까지 쳤어. 근데 이제 치고 난 다음에 한 주? 한 2주 정도 지난 후에 여론조사가 반등이 됐어요. 특별한 요인 없이. 그거는 뭐냐면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온 거야. 좀 쪽팔려서 잠깐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쪽팔려서. 이게 이제 샤이 윤석열이지. 당장은 이제 막 여론조사 막 전화 면접 특히 이런 거 오면은 윤석열이라는 저 윤석열 지지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그 당시에 좀 쪽팔렸던 거야.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때요? 덜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35% 선까지 거의 뭐 많이 나오는 건 뭐 40% 후반 40%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얘기고 가자고도 해서 지지율 40%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 40% 돌파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다 거품이야. 그거에 막 흥분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뭐 일시적으로 윤석열이 빠질 때 40%좀 돌파하는 ARS 쪽에서 그런 여론조사 좀 나왔는데 큰 의미 없다는 거 지금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수 콘크리트가 제가 볼 때 한 35% 이제 많이 보면 최저치가 25%. 근데 윤석열이 이제 거기 한번 갔다 왔어. 갔다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다시 글로 가기가 좀 쉽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저는 7시간이 터지더라도 지지율에 아주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거다. 물론 뭐 득은 됐지. 뭐 1, 2% 정도. 저는 뭐 득은 됐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 한 방에 모든 게 끝난다? 이런 게 없고. 두 번째 윤석열이 이제 하도 망언을 하고 말실수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토론만 하면 윤석열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마치 윤석열, 뭐 이재명 후보가 토론 잘 하시지. 근데 막 토론의 규제야. 다 날라다닐 거야. 다 죽었어. 이렇게 분위기를 잡으면 안 돼. 그지? 그럼 기대치가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패배하는 수가 생겨요. 이재명 후보는 잘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기대치가 높은 바람에 거기에 미달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진보 진영에서 저는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 좋지 않다고 봐요. 뭐냐, 야, 이대명이 다 정리할 거야. 토론의 존익이야. 다 죽었어.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뭐 토론을 하자. 그 다음에 뭐 토론해도 사실 대선 토론이 대선 판세에 큰 영향을 크게 주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해. 지지층 다지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시청률을 봐도 뭐 10% 안팎이에요. 이제 3, 4에서 한다고 그래도 뭐 10%의 안팎입니다. 유권자들, 특히 중도층들, 드라마 봐야지. 그죠? 그거 보게 생겼어.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들이 양쪽에서 결집돼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토론회 한 방에 큰 영향을 저는 주기 어렵다고 보고, 오히려 이제 토론회 이후에 뭐 짤 같은 거, 짤 같은 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런 게 이제 일부 젊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토론회 자체가 선거 판세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초박빙 승부이기 때문에, 그죠? 1, 2% 차이. 그걸로 승부가 결정날 수가 있다. 그래서 토론회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뉴미디어 토론회로 다시 역제안을 해가지고 끌어내야 돼요. 일단은 저렇게 계속 빌빌 피해 다니고 그 다음에 저희 꼼수라는 것도 보여줘야죠. 민주당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바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하자고. 거기다 뭐 주파를 튕기고 뭐 이래봐야 소용없고. 뭐 윤석열이 하자고 그랬으니까 뭐 다행이지. 그러니까 한번 붙어보자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어떤 기쁨 주는 것도 뭐 좋은 일이잖아. 그죠? 31일 날, 너 제안한 거 31일 날 하자고 그래요. 그날이 뭐 또 손 없는 날인가 봐? 응? 꼭 31일 날 하자고 그러대? 그래, 손 없는 날 해. 왕자 100개 쓰고 나와. 그죠? 무조건 윤석열이 유리한 거 다 해줘요. 괜찮아. 응? 잃을 게 없어. 다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론회를 31일 날 뉴미디어 토론회로 한번 해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공중파는 아니어도 뭐 YTN이랄지 종편이랄지 이런 데는 뭐 다 받아 물겠죠. 그리고 최대한 파워 있는 방송 3사와 같은 파워 있는 매체 3개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야말로 뭐라고 개미 전법으로 가자. 진보 보수 유튜버들 뭐 우르르 나와가지고 방송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요건 좀 새로운 제안인데 뭐 실제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이재명 후보가 적진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 지금 이제 지지층은 거의 다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만큼 안 나온다 지금 지지율이. 그래서 걱정이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만큼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어떻게 그렇게 나와?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 그 지지율에는 보수층도 포함이 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정의당 이런 데도 포함이 돼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후보 지지율보다 높죠. 당연히 높게 나오는 겁니다. 최소한 정의당 지지자들, 물론 뭐 정권 심판하자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의당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 뭐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는 차이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성향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성향이 좀 달라요.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여성층에서 지지율이 높은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여성층에서 좀 낮은 편입니다. 그 대신 이제 보수층에서 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요. 현재까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 성향, 지지층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민주당 지지율인데, 뭐 지금 민주당 지지율과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거의 같이 가거나 조금 높아요. 그럼 뭐 크게 나쁠 거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핵심 지지층, 이른바 이제 집토끼는 거의 다 잡은 것 같아, 거의 다. 뭐 이낙연 전 의원도 캠프에 합류를 하고 이러면서, 호남에서 조금 더 나와야 되는데, 호남에서 지금 안철수 지지율이 아직도 좀 나와요. 그래서 호남 지지율을 조금 더 끌어들여야 되는 과제가 있긴 하지만은, 뭐 호남을 또 제외하더라도, 호남이 좀 빠지더라도 TK에서도 좀 올라간 게 있어요. 뭐 그렇게 따지면은 제가 볼 땐 지금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지층은 다 다졌으니까 적진으로 들어가자. 그죠? 한번 흔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저 노년층을 저는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지금 김건희 이슈 관련해가지고, 김건희 리스크 관련해서 2030은 뭐 그래? 뭐 괜찮은데 왜 그래? 뭐 이런 정도 분위기가 나와. 뭐 걸크러쉬 터졌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지 뭐. 뭐 여자라고 뭐 그런 거 못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2030에서는 김건희 씨가 조금 더 이렇게 호감을 갖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노년층에서는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어. 노년층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도저히 안 받아들여져요. 저도 꼰대라 그런지 절대 안 받아들여져요. 이거 용납이 안 돼. 근데 저보다 더 어르신들은 당연히 이거 안 받아들여지. 수용이 안 되지. 그래갖고 지금 마음이 싱숭생숭할 거예요, 지금. 이거 이재명은 싫은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고. 이럴 때, 우리,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좀 흔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수 유튜브 출연을 선언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보수 유튜브 출연을 선언을 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는데, 뭐 안 받아도 그만이야. 근데 제가 볼 땐 유튜브 성향상, 또 코인을 따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만 뚫리면 너도나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윤석열은 진보 유튜브에 나올까? 제가 보기엔 절대 못 나옵니다. 절대 못 나와요. 3%대 또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 절대 안 나와. 근데 이재명 후보 뭐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든 작업이고, 뭐 장난 아니겠죠. 얘네들이 막 헛소리들 해대고. 그런데 충분히 이겨낼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핵심 보수층을 오히려 가서 흔드는 거야. 이거를 저는 캠프에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보는, 그죠? 보수 유권자들하고 한번 소통해보겠다, 내가. 그리고 결국 내가 대통령 될 건데, 다 국민 아니야. 그래서 진보만 국민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통령이 되시면은 진보 유권자건 보수 유권자건 다 품어 안아야 돼. 국부야. 예, 나라의 어른이에요. 그걸 해야지, 당연히. 그래서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봐요. 캠프에서 판단을 해보시겠지만 후보께서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막 신의 한수 뭐예요? 뭐 가로세로 연구소 이런 저질 나가기가 좀 부담스러우면은 그나마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중도 보수 성향에 그래서 좀 점잖은 뭐 이런 데를 한두 군데 좀 찍어가지고 나가보고 야 이거 괜찮다 싶으면 한번 전격적으로 핵심 보수층에 들어가고 한번 흔들어 보자. 뭐 이런 것도 한 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토론회 얘기 나온 김에 저는 진보 유튜버들을 유튜브 뉴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방안을 우리 캠프에서 좀 더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뭐 3프로TV라든지 비정치 이제 뭐 이런 유튜버들에 출연을 해가지고 뭐 나름 성공을 했잖아요. 예능 같은 것도 한번 나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뭐 이런 먹방이랄지 2030들 운영하는 먹방이랄지 뭐 이런 데도 윤석열 후보랑 뭐 따로따로 찍든지 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나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어쨌건 지금 2030 지지율이 기대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예능 쪽 그러니까 뉴미디어라고 그래서 꼭 저널리즘 쪽만 나가지 마시고 예능 쪽도 한번 나가서 우리 젊은이들 어떻게 사는지 한번 진솔하게 얘기해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어른이 되려면 모든 국민을 품어 안아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 좀 드렸고요. 그래서 토론회 문제는 적극적으로 하자. 뭐 그렇게 하지 않겠나 봐요 저는. 그렇게 하겠지 뭐. 굳이 뭐 피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혁신행보와 관련해서 이제 그저께죠 송영길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몇 가지 혁신 방안을 얘기를 했고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하면서 또 정치 혁신과 관련된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경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 정치혁신과 관련된 7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핵심이 되는 거는 이거죠. 국회의원 동일지역구 연속 4선을 금지하는, 그러니까 3번까지만 출마하자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윤리조사위 신설, 시민 배심원단 구성을 통해 국회의원의 허위사실 발언을 신속하게 조사하도록 하는 이런 법안도 발의를 했고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현행 조항을 본회의 보고 후로 즉시 바꾸고 보고 후 즉시로 바꾸고 표결 방식도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또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도 사과를 했는데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이거 비례대표와 관련된 이런 선거법 개정을 했던 이유는 소수 정당들에게도 좀 기회를 주자 이런 취지에서 개정을 했던 건데 물론 국민의힘이 먼저 반칙을 하긴 했어요. 뭐 당신이 자유한국당이었는데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반칙을 하긴 했으나 민주당도 그에 합세하는 좀 낡은 정치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대단히 격분을 했어요. 그죠? 그거는 이제 국민들 뒤통수 치는 거지. 그다음에 국민들뿐만 아니라 사실 정의당이 많이 삐져 있는 것도 이 문제 때문에 그래. 그죠? 사실 뭐 정의당이야 지역구에서 승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 근데 그때 사실 민주당이 대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고 그렇다면은 꼭 뭐 정의당에 다 줘라 뭐 이런 건 아니어도 시민사회와 이제 진보 정당들이 이제 참여하는 뭐 그런 형태의 가설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뭐 저는 그런 의견이었어요. 그런 의견 그래서 비례를 민주당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하자 이랬는데 그 양정철 씨가 뒤집어봤지 그거. 제가 그때부터 양정철하고 원한이 생겼어. 민주당이 잘 될 수 있었는데 그때 욕심부리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진보정당들이나 시민사회에 이렇게 배려를 했으면 지금 이렇게 또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뭐 정권 교체를 하자라고 같이 저기 국민의힘에 합세하는 진보 쪽이 이런 게 좀 덜했을 거 아니야.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안 했을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심상정 씨, 정의당 하는 꼴을 보면은. 근데 아무튼 그 위성정당 창당 문제로 뭐 논란도 많았고 지금 낡은 정치를 답습하는 이런 안 좋은 모습이 이제 있었는데 주문 연동형 비례대표제 요것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기회를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거 뭐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비리를 저지른 국회의원은 유권자 투표를 통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국민소환제 도입. 이것도 발의를 했어요. 물론 이제 비리를 저지른 국회의원으로 조금 제한하긴 했지만 아직은 뭐 시행 초기니까 그리고 뭐 또 이게 국민소환이 이게 남발이 되면 또 국회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 선에서 시작하는 건 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리를 저지른 국회의원들을 국민 소환하는 이런 제도까지 해서 뭐 상당히 괜찮은 혁신안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기대 이상이다. 이 정도면 그래도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런 말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건 후보 지지율이 정체 상태에 있는 시점에 뭐 이걸로 뭐 판세가 뭐 크게 바뀌고 이러진 않겠고 이게 뭐 표를 따라서 그죠? 이런 뭐 혁신안을 발표해가지고 이게 뭐 득표율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표를 떠나서 꼭 필요한 일이니까 이 기회에 선거용으로만 이제 쇼하다 끝나지 말고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발의한 7개 혁신 법안을 반드시 좀 통과를 시켜가지고 정말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좀 앞장을 서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근지법 뭐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토호 정치, 토착 또 비리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좀 감소를 하겠죠. 이미 뭐 지하철장은 3번 이상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좀 그렇게 하고 또 젊은 정치 신인들 한테도 뭐 민주당은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부터 불출마 선언을 했고 386 국회의원들도 지금 뭐 우상호 의원도 그렇고 속속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전 좋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제 고생 많으셨는데 막판에 와서 뭐 이렇게 386이 모든 걸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건 이제 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니까 386 정치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니까 이제 세대 교체를 해야죠. 그래서 2030 공천 비율을 지방선거 때부터 뭐 30%까지 이제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2030뿐만 아니라 저기 뭐 40, 40대도 좀 기회를 줘. 내가 볼 때 40대가 제일 불쌍해. 만년 보좌관이야. 그럼 뭐 제가 70년대생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차피 50대잖아. 상관이 없어요. 후배들을 위해서 다 하는 얘기야 지금. 제가 70년대생의 맏형이잖아요. 71년생. 그러니까 70년생 외에는 이제 저밖에 없는. 맏형들은 이제 50대가 됐네. 그죠? 맏형들은 50대가 됐는데, 후배들까지 우리처럼, 개밥에 도토리 신세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40대들도 좀 기회를 많이 주고, 꼭 정치 신이라는 개념을 나이로만 안 봤으면 좋겠어요. 나이로 보지 말고, 능력 있는 분들은 뭐, 60대여도, 70대여도, 그죠? 다시 뭐, 정치에 도전할 수도 있지, 뭐. 그래서, 뭐, 나이란의 세대 교체 의미뿐만 아니라 저는 세력 교체 의미도 있어야 된다. 정치가. 세대 교체와 세력 교체를 동시에 밀고 나가야 돼요, 민주당이. 그래야 민주정부 20년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민주당 내 좀 새로운 세력들, 뭔가 좀 더, 이번에 뭐 열린민주당이 또 합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열린민주당에서 오신 분들은 뭐 나이가 좀 많지만, 이분들도 새로운 세력이죠, 어떻게 보면. 2030보다 더 참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아주 개혁적인 이런 정치인들은 조금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민주당이 발돋움할 수 있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주 기대를 하고요. 이거 다 뭐 하려면 하지. 뭐 못할 게 뭐 있어. 그죠? 다 좋네, 뭐. 이러면은 요런 걸 자꾸 하자는 거예요, 저는. 뭐 한 방에 모든 걸 다 끝내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씩 잘게 한 표 한 표 쌓아가야 된다. 제가 페이스북 글엔 그런 표를 썼습니다. 젠가를 하듯이 표를 쌓아가야 된다. 조심스럽게.
차곡차곡 쌓아야 돼. 한방 빵! 부동산 터지면 선거판 끝나. 이렇게 안 돼요, 이제. 그지? 이런 거, 여기서 뭐 정치개혁안, 그 다음에 무슨 뭐 민생개혁안, 뭐 계속 던지고, 그 다음에 뭐 최초에 나왔던, 뭐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대장동 방지법 같은 거. 그죠? 저는 뭐, 공급계획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공급계획 발표했다고 부동산 이슈가 바뀌었어요, 지금 흐름이? 민심이, 여론이? 안 그래. 그지? 이거 한탕주의야. 뭐 한 방 해가지고 뭐 이걸로 다 한번, 끌어보겠다. 이거 한탕주의입니다. 한탕주의 하지 마시고, 그죠? 원래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원래 해야 될 일. 누가 봐도 뭐 뻔하게, 야, 이거 표를 얻으려고 쇼하는 거, 같은, 뭐 이런 공약들을 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원래 이재명 후보가 생각했던, 대한민국은 이렇게 가야 돼. 대한민국 정치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 라고 원래 생각하고 있던 거를 그냥 차분히 해나가면 돼. 지지율이 나오거나 말거나.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얘기하고 오늘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유일하게 좀 신뢰하는, MBS, 전국지표조사,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분석해드린 거는, 두 가지 여론조사가 한 날 나왔어요. YTN하고 리얼미터하고, 그 다음에, 아주경제하고, 한길리서치하고, 같은 날 거의 같은 날 여론조사를 했는데, 방식도 거의 비슷해. ARSR, 유선전화 한 10% 이상? 이렇게 반영을 했어. 그래서 이제 전체 설계가, 보수 과표집이 될 만한, 그런 설계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똑같은 날 한 날 발표가 된 이런 여론조사에도 지지율 격차가 10%가 났어. 아주경제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1.7%였어요.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근데, YTN, 리얼미터 조사에 10%가 넘게 차이가 났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 만약에 설계 방식이 달랐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전화 면접을 많이 했고, 아주경제 여론조사는, 그다음에 YTN 여론조사는 뭐 ARS로 했다. 이러면 차이가 다르게 나올 수 있지. 근데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도 10% 이상 편차가 생긴다? 이거는 아주경제가 맞다, 뭐 YTN이 맞다. 이걸 떠나서 둘 다 신뢰할 수가 없는 데이터예요. 둘 다 신뢰할 수가 없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지금 MBS 여론조사를 보면은, 매주, 일단 진폭이 크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뭐 흐름상 진폭이 크지 않고, 요동을 치면은, 이제 전국을 흔들 만한 큰 이슈가 불거졌을 때, 좀 요동을 치는 거지, 대체로는 뭐 지난주나 이번 주나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읽어드릴게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4일에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 사자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35%, 윤석열 후보는 34%. 그러니까 1% 차이죠. 1% 차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고요. 표본 오차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자세한 내용은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지난주보다 두 후보다 1%씩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1%씩 상승을 하는 거는 전 둘 다 지지율 결집을 하는 상태다. 지난주에 이재명 후보가 조금 밀리는 듯한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지지율을 전술적으로 안철수 지지를 했던 이재명 지지층들 다시 좀 복귀를 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지난주에 예상을 했는데, 뭐 1%가 큰 의미는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복귀하는 양상이고, 또 이게 이제 박빙으로 서로 지금 첨예해진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보수 지지층들도 다시 결집을 하는 이런 양상이고, 그 결과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10%가 나왔는데 지난주보다 1% 빠졌고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로 지난주보다 1% 하락을 했습니다. 공교롭지만은 어쨌건 안철수 지지율 하락한 만큼 나눠 가진 지금 상황이 됐죠. 거의 비슷하게 나눠 갖는다. 제가 요 여론조사를 지금 앞으로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얘기도 있네요. 여기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대선 당선 전망에서도 38대 37로 1%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붙은 상황이죠. 완전 붙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양측 다 지지층 결집이 끝났다. 그러니까 저는 요런 거를 그냥 저는 지지층 유권자 편성이 완료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동이 없는 상태가 될 거예요. 여기서 크게 이제 이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윤석열
이재명 후보건 악재가 이제 거의 다 터졌다고 봐야 돼요. 네거티브 이슈가 더 강한 게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다 아마. 그렇다면은 이 지지율 현재 지금 이번 주 MBS 여론조사에 나온 35대 34 이 구도가 크게 변동되진 않을 거라고 봐요. 진짜 뭐 메가톤급 네거티브 이슈가 터지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변동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권자 편성은 끝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사자구도에서는 38%를 매직 넘버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후보가 38%를 넘어가면은 승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승리한다고 보면 된다. 물론 이제 양자구도 혹은 삼자구도로 재편이 되면은 여기 매직 넘버가 좀 바뀌죠. 저는 삼자구도에서는 40%, 양자구도에서는 42%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선권에 진입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3% 정도 좀 모자란 상태고요. 윤석열 후보는 4% 정도 모자란 상태니까 아직은 둘 다 당선권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 유동성이 큰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요즘에 여론조사 보면 주목하는 거는 무응답층이에요. 무응답층 몇 %가 나오나. 무응답층이 태도 유보층 혹은 무응답층이 MBS 여론조사는 18%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82%가 지지 후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표율이 80% 넘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80%로 대충 잡으면 MBS 여론조사는 무응답층이 실제 투표를 안 할 층하고 거의 유사하다. 거의 유사하다. 그러면 이건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거지. 현재 여론조사가. 근데 이게 뭐 90%? 뭐 심지어는 막 95% 이렇게 가면은 그거는 거품이 많이 껴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응답층이 중도층이 혹은 무관심층이죠. 중도층도 아니고 무관심층이라고 봐야 돼. 무관심층의 의견이 거의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90%가 넘어가는 여론조사들은 당연히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리고 정치 고관여층이 과표집되는 반영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RS 여론조사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고, 그럼 이제 저는 이게 뭐 거품지수라고 해요. 제가 혼자 만든 건데 거품지수가 있다. 여론조사에. 그거는 20%, 그러니까 적어도 15% 이상의 무응답층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 이상 되는 건 거품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15%보다 낮다. 무응답층이. 그건 나머지는 다 거품이다. 그 이상, 그리고 그 거품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많이 가져가겠죠. 왜? 비중이 높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거품지수,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쉬워요. 뭐 계산 너무 쉽잖아. 그지? 뭐 대단한 뭐 수학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발견한 거예요. 천재평론가다 보니까 이런 발견이 가능해. 그래서 저는 거품지수를 보면은 지금 MBS 여론조사는 0에 가깝다. 거품지수가. 그러면은 현재 지지율을요, 이제 지지율 올라가려면은 다른 후보 지지율을 뺏어오는 수밖에 없어. 더 유입될 게 없다는 거예요. 무응답층이 뭐 20%가 넘어갔어. 그럼 무응답층 중에서 아직 표심을 안 정한 이런 유권자들을 유입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꽉 찬 거야, 이제. 그래서 윤석열 표를 뺏어오든지 안철수 표를 뺏어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권자 편성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권자 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윤석열의 지지율을 뺏어오는 건 쉽지 않을 거다. 또 반대로 윤석열도 이재명의 지지율을 뺏어오는 건 쉽지 않다. 그럼 누구냐? 그죠? 심상정의 지지율을 뺏어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 뺏을 게 없어. 2%야. 그래서 무의미한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도 역시 뭐, 그리고 그러잖아. 뭐 2% 그걸 진짜 거짓 손고목에 콩나물을 빼먹는다고. 그걸 뺏어오면 안 되지. 그건 양심이 없는 거지. 3% 이하의 지지율은 실제 판세에 영향을 주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결국은 안철수 걸 누가 가져가느냐 이 싸움이다. 그래서 안철수가 윤석열이 지지율 출렁이기 전에는 한 5%에서 7%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윤석열이 출렁하면서 그때 이재명 지지층도 일부 흡수를 하고 윤석열 지지층도 흡수를 해가지고 많게는 15%까지 뭐 이렇게 지지율이 반등을 했어요. 그냥 폭등을 한 거지 거의. 근데 이제 윤석열이 어쨌건 반등을 하면서 지금 지지율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10%까지 내려왔는데 5%에서 7%가 이제 고정 안철수 지지층이라고 한다면은 유동성이 있는 건 한 3에서 5%는 아직 유동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지금 MBS 지표를 분석을 해보니까 진보층의 8%, 보수층의 9%가 안철수를 지지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진보층의 8%와 보수층의 9%는 윤석열이나 이재명으로 다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율이 거의 같기 때문에 안철수가 지지율이 5%까지 떨어진다면은 뭐 2대3 정도로 가져갈 가능성, 혹은 뭐 2.5대 2.5 뭐 이런 수준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별 영향이 없을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율이 빠진다고 그래도 전체 판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건 이분들은 유동성이 있다는 거야. 그지? 후보를 바꿀 가능성이 언제든지 내재돼 있는 거야. 그럼 뭐 이재명 후보 지지자였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윤석열 지지자였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안철수 지지층을 흔드는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 민주당이 주목해봐야 될 거는 결국 호남이에요. 호남에서 지금 안철수 지지율이 14%가량 나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생각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광주 전남, 특히 광주 전남에서 한 14%가 나와요. MBS 조사에 따르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20%를 가져간다는 얘기야. 광주 전남에서. 야권이.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당 표를 10% 정도는 뺏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 물론, 호남에 안철수가, 일정한 기반이 있는 건 사실인데, 민주당에서 호남을 돌려세우기 위한, 결국 2, 3%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다시 호남이다, 지금 답은. 다시 호남으로 좀 집중을 해가지고, 집토끼 중에서 좀 흔들리는 층이 있는, 여기를 좀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번 주 여론조사를 보면서 느낀 거는, 호남이다, 다시 호남이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지금 이제 수도권 돌고 있는데, 호남 쪽에 조금 더 공을 들여야 되지 않겠나? 광주 전남 쪽에. 그 다음에 이제 경선할 때도 유일하게 패배했던 곳이 광주 전남이잖아요. 유일하게 1패를 한 곳이 광주 전남이에요. 그래서 이낙연 전 의원이 캠프에 합류하긴 했지만은 지금 호남 민심이 아직 싸늘한 데가 있어. 그럼 가갖고 진짜 거기서 무릎 꿇고 읍소를 해야지. 그죠? 보수층한테도 뭐 사죄를 하고 읍소를 하고 무릎을 꿇는데, 그지? 우리 호남 유권자들한테 그걸 못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명절 때까지는 저는 이제 명절 때는 노년층을 좀 공략하자. 그래서 지금 정치 혁신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혁신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캠프에서는 좀 노년층 관련된 이런 좀 공약들 좀 내면서 지금 많이들 외로우시잖아, 쓸쓸하잖아. 연휴 때 아이들 자식들도 보기 힘들고 손주들도 보기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노년층을 좀 공략하기 위한 이런 공약들을 좀 준비해서 내고 후보도 뭐 명절 때는 어르신들 찾아뵙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적어도 명절 때는 어르신들 찾아뵈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보의 원로들이랄지 이런 분들 많이 좀 찾아뵙고 그 다음에 소외된 노인들 두 분이 같이 찾아뵀으면 좋겠어요. 그죠? 명절 때는 아무래도 며느리와 아들이 찾아뵙는 혹은 뭐 딸과 사위가 찾아뵙는 이런 것이 모양새가 더 좋잖아요. 그래서 한벽 곱게 차려입으시고 세배하러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진보 원로분들 꼭 좀 찾아뵈세요. 선거 때만 손 벌리고 저는 이제 뭐 야전에서 좀 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르신들 좀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되시고 나서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 그치? 선거 때는 많이 도와달라고 해놓고 이제 대통령 되고 나니까 또 나 몰라라냐. 그리고 뭐 그분들이 뭐 한 자리 하고 싶어서 그런 소리 하시겠습니까? 연로하신데 전화라도 한 통화 드리고 따뜻한 밥이라도 한번 대접하고 이런 게 좀 부족하다는 거야, 민주당이.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뭐 멀리 찾을 것도 없이 우리 진보 원로분들부터 좀 찾아뵙고 품어 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외된 노인들 얼마나 외로우셔요 지금. 특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노인들이 제일 지금 위협감을 느끼잖아. 그래서 노인분들이 상당히 쓸쓸하기도 하면서 두렵기도 한 이런 명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후보께서 좀 찾아뵙고 이렇게 좀 품어안고 명절 지나면은 호남 쪽 후보 등록하기 전에 호남의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지? 호남이 민주당의 심장인데 후보 등록하기 전에 저 출정합니다. 이제 출정식을 호남에서 해야죠, 광주에서. 그래서 좀 아직은 좀 싸늘한 호남 민심을 다시 추스려 세우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2%에 3%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지금. 그래서 38%를 돌파를 하면은 충분히 이깁니다. 저는 후보 등록 전에 그런 흐름을 만드는 것이 지금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오신 분들 소개 못해. 오늘은 우리 채팅을 종이접기 선생님만 겁나 있었어. 다른 분들은 오늘 바쁘신가? 그래도 한 40분 정도, 우리 공구리 40분. 이거 회복이 안 되네. 우리가 한번 방송이 출렁하고 난 이후에 이게 시청률 회복이 안 됩니다. 그냥 여기까지인가 봐. 저는 그냥 40분이라 이렇게 뭐 방송도 뭐 지금 집에서 하니까 큰 부담도 없고 그냥 재밌게 놀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모여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주변에 한 분이라도 설득하면 한 표. 그죠? 한 표 합시다. 뭐. 다스베이드에서 그런 거 하던데. 한 표만 하면 돼요. 한 표만 우리는. 그지? 1인 1표. 그것만 하면은 대선 이깁니다. 그래서 한 방 생각하지 말고. 민주당 당원이 80만이에요. 한 표씩만 하면 돼. 3월 9일까지. 그지? 안철수 지지자건, 뭐, 윤석열 지지자건, 심상정 지지자건, 한 표만 끌고 오면 이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표만 하면 되니까, 우리도 지금 40명이니까 40표 하면 되지. 그게 어디예요, 40표를. 40표가 모여서 400표 되고 4000표 되는 겁니다. 인생 거저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정도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주은빛님, 예. 아까 소개시켜드렸나? 예. 곽수경님, 좀 뒤에 오셨고요. 시공방님도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혹시 그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 꼭 좀 눌러줘요. 9시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19,660에서, 600이구나. 예. 19,600에서 전혀 늘질 않아, 지금.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2만은 좀 돼야 되잖아요. 선거 끝날 때까지. 그래서 2만까지만 좀 도와주세요. 예. 여기저기 좀 도와주시면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혹시 안 누르신 분, 새로 오신 분들 있으면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희님, 오늘 또 글을 또 많이 남겨주셨는데, 좀 오늘 얘기를 많이 안 하고, 까미로님, 예. 좋은, 이런 건 제가 읽어드려야죠. 바빠도. 예. 최한옥, 분석 논평이 논리적이고 시원시원합니다. 이런 건 참 좋은 댓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참 댓글이죠. 이런 분들이 정말 참 유튜버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뭐 글들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제가 이걸 이제 와서 다 읽어드리기가 힘들어서, 예. 기레기 서결이님, 조금 오늘 늦으셨네요. 와주셨고요. JKS님, 네, 이재명 후보님 청와대로 가야죠. 가야 됩니다. 무조건 가게 돼 있어. 난 믿어. 내 눈을 바라봐. 나도 영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독설 라이브는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남기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일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10시입니다. 또 헷갈리지 마세요. 밤 10시예요. 어제 낮 10시부터 우리 떼비리님이 아침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기다리셨다고 그래. 그런 어리석은 짓 하시면 안 됩니다. 밤 10시에 이동형 TV가 끝나고 나면 내일 바로 합니다. 꼭 오세요. 심심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